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너무나 기대가 되죠. 그래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서희 씨가 주제 준비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뭔가 미묘한 문제입니다. 바로 직장인 사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리켜서 사춘기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요.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직장인 사춘기라고 합니다. 신체적 변화가 감지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 불안정은 청소년들의 사춘기보다 더더욱 풍파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위기처럼 찾아오는 직장인 사춘기,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는 건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또 직장인들에게 사춘기는 하나 더해서 질풍노동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 원장님에게 사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암흑의 터널, 암흑의 터널. 암흑의 터널. 미래는 보이지 않고 성적은 롤러코스터, 예. 뭐 질풍노도 아웃사이더, 뭐 금지된 그 모든 것들의 유혹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것은 이게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또 굉장히 그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들도 빨리 쾌유됐으면 좋겠고 예. 아빠보다는 나은 사춘기를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춘기 아주 심하게 겪었어요. 맞아요. 사춘기라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패널 분들에게 사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주호 변호사님의 사춘기는 왠지 조용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잘 보셨습니다. 예, 그 뭐 사춘기 때 뭐 다른 여느 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죠. 저도 뭐 반항심 많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혼란 속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다행히도 뭐 좀 조용히 지냈던 거는 뭐 그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요. 네. 잘 이겨내셨군요. 예, 그래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차윤희 부끄러우신가 봐요. 대표님에게도 사춘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때 사춘기 시절에 뭘 했냐면요. 치맛단을 일단 줄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맛단 줄이고 머리 염색 혹시 무서운 언니? 네, 껌 좀 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들을 있다 보니까 뭔가 나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에서 저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그런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에게나 사춘기의 추억은 있고 또 그 추억이 때로는 조금 일탈에서 비롯된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또 직장인이 돼서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얼마나 많이들 겪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조사한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취업 포탈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30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가라는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동안 사춘기 경험에 대해서 86.6%가 겪고 있는데요. 이게 5명 중에 한 4명 정도 꼴로 답했고요. 그런 응답자 중에 남성의 경우는 88.6%고요. 여성의 경우는 84.4%로 남성 직장인이 다소 사춘기를 더 많이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사춘기 하면 좀 더 세심하고 여린 여성분들이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답변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남성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여린가 봐요. 태진 씨도 그러신가요? 저는 정말 여린 것 같아요. 네. 에이, 왜 이러세요? 아니 정말로 남자분들도 그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그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로 어깨에 천근만근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울면 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이제 보통 가장의 위치에 있고 직장 내에서도 이제 후배들이 있고 리더의 예. 역할인데 힘든다는 말보다도 더 하기 힘든 게 이제 무섭다, 두렵다. 두렵다. 근데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가 흔들리고 가장이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외롭다고 느껴지죠.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격하게 공감이 되는데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같은 심정이세요? 예, 지금 뭐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뭐 저는 또 직업상 그 변호사다 보니까 네. 더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의뢰인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힘든 얘기들을 들어주다 보면 저도 같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걸 표현 못할 때 좀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남자로서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외롭고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공감하고 일본 없이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직장인의 87%예요. 그렇다면 여성분들도 역시 똑같이 이 사춘기를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일반적인 사춘기는 2차 성징이 오는 시기에 이렇게 오잖아요. 자, 이건 또 언제쯤 이렇게 오는 건가요? 네, 직장 생활 중에 어떤 시기에 언제 이 증상들이 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3년 차에 응답자 중에 상담차에 오는 직장인들이 32.8%로 10명 중에 3명꼴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1년 차가 29.1%, 2년 차가 24.5%로 직장 생활을 아직은 입지를 확고하지 못한 3년 차 이내에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별 포지션을 못 잡고 있을 때 이 사춘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의 사춘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사춘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직장인이 되면 이제 굉장히 성인이 된 것 같죠. 네. 자유로울 것만 같았는데 다시 중고등학생 시절처럼 행동에 제약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좀 혼란이 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제약받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나도 성인인데 왜 나의 어떤 그 사생활까지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정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서주호 변호사님도 혹시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춘기 느껴보셨나요? 예, 뭐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문직이다 보니까 네. 뭐 남들은 뭐 대단하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는 아주 좀 미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개인적인 역량하고 사회 인식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왜 거기를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에 못 따라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갈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혼란의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그러면 어떤 증상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표님? 네, 사춘기의 증후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좀 조사해 봤더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비슷한데요. 이직 등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다라는 증상이 78.9%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업무 동기와 의욕이 떨어지는 무기력증에 겪었다라는 응답자도 78.5%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았고요. 이 밖에 업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65.3%,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43.8%,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37.4%, 퇴직 후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34.3%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는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왜 이게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버텨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이제 사회초년생 시절에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제 그 신체적인 2차 성징이 나왔을 때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네. 직장인으로서 사춘기가 왔을 때도 그 사춘기의 방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정진하게 되면서 다른 그 잡다한 것들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사춘기에도 미래 설계를 확실히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정진한다면 잡생각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서조 변호사님도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좀 사춘기를 극복하셨나요? 예, 뭐 사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자세하게 뭐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각, 공부할 때, 또 합격했을 때,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진짜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거 뒤집어 보면서 좀 극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을 해봅니다. 예. 네. 저도 극복법 나름 하나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자였는데 왜 나는 정말 서희 씨 말씀대로 저 역시 이렇게 나는 늘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쉽게 말해서 왜 아무도 나를 몰라봐 주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몇 년 전을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출연료 없어도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열정이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출연료 없어도 얼마든지 그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번 주부터 안 나가도 돼요, 출연료?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예.
맞습니다. 걔는 또 입방정을 들었네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뭐 제대로 마음을 잡지 못하면 도태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태진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부터 직장 생활의 3년차 증상을 보면은 업무에 대한 일단 매너리즘이에요. 네, 이만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량의 어떤 자신감. 내가 다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할 줄 알 때가 가장 위험한 이 초심을 잃은 이 소량의 자신감과 업무 매너리즘.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선배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배 입장에서 보면 일단 건방져 보이는 그런 특성들을 봤을 때 우리 선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뭔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춘기 증상이 사그라들지 않고 불편하게 습관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어떤 유형으로 보자. 예를 들자면 과민한 어린 꼰대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고집으로 상사의 어떤 충고에 대해서는 좀 뒷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춘기의 그 심한 증상 때문에 부적응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요. 원장님께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셨잖아요. 대리를 달자마자. 네네. 예. 그때 뭐 이런 증상을 느끼셔서 그랬던 겁니까? 저 역시 약간 그 어린 꼰대 스타일이 아니었는 건방을 좀 떨었죠. 그런데 제가 그 주변에 뭐 크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영혼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예. 좀 자유로운 행동들을 많이 해서 좀 민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퇴근 시간에 전부 저의 시선을 피하죠. 술 한잔 하자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제 미래를 볼 수가 있었죠. 우리 선배들의 삶을 저의 미래로 대입해가지고 이런 미래겠구나 해서 이제 이직을 결심할 수 있었던 또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저녁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었던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경우들도 있고 방송가에서도 왠지 고시기 때쯤 뭐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됐을 때 뭐 이런 일들 좀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요.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분들 역시도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나만의 극복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있나요? 네, 사춘기를 극복했다고 응답한 2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네. 첫 번째는 지인들을 자주 만나 인맥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가 75.1%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자연스럽게 극복됐다. 48.0%로 응답률 2위에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자기개발 33.5%, 취미생활 27% 이런 걸 통해서 극복했다는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직을 통해서 사춘기 증후군을 극복했다라는 응답자가 있는데요. 한진호 원장님 같은 경우죠? 네. 근데 이런 이직을 통해서 극복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극복이 되었는가? 근데 대부분 다 극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직장인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이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배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지켜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선배들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선배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네, 선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의 어떤 사춘기 증후를 겪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 정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선배 입장에서 3년 차의 특징을 좀 한마디로 키워드에서 단어를 좀 묶어봤을 때요. 하루 강아지, 낙곰수, 미운 7살, 네, 고집불통, 비판가, 뭐 척쟁이, 뭐 아니면 뺀질이, 뭐 선무당,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쭈? 너무 요령 부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제발 물어보고 좀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네. 표현을 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너는 초능력자니? 뭐 이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저도 감정이 좀 이입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요, 이 반항심이 넘쳐흐르는 이 3년차 시기에 이 사춘기를 많이 겪는다라고 한다면은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는 뭐 한의사라던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년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궁금한데 뭐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원장님? 뭐 이런 후배들 보면 이제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뭐든지 조심해야 될 게
잘한다 싶을 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자전거도 내가 좀 타는 것 같아. 이럴 때 까불다가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 후배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정말 실력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잘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얻어 걸려서 잘 된 경우 그것이 세상 전부인 양 까불다가 경거망동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맞아요. 이런 후배들이 실패를 별로 겪어보지 않고 자랐거든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금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변호사 3년차는 어떤가요? 예, 뭐 다른 직종군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배들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면요. 제 3년차 때 기억을 해보면은 머리에 든 건 없으면서 목에 힘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 알 만큼 알았다 이런 좀 시간방. 예. 남들이 보기엔 선무당이고요. 뺀질이겠죠. 예, 그랬던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송인 3년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자신들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착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선무당처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선배들이 잘 코치를 해주고 잘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전안 같아서. 그랬죠? 아유, 서희 씨는 뭐, 예. 예. 네, 좋습니다. 좀 심각했죠. 예. 아니, 농담이고. 네. 아무튼 이 후배들이 사춘기 3년차를 겪을 때 선배들의 눈엣 가시가 되지 않는 그런 생존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춘기가 본인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가시가 되지 않는 생존 전략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업무 센스에 대한 견고함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아는 일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일명 시건방을 떠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와 실수가 생길 일들이 좀 많게 되고요. 업무에 도가 텄다라고 생각은 하는 그런 자만심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대리님, 과장님이 일하고 있는 업무들의 어떤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보면서 요리조리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청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네. 그런 좀 귀엽게 선배님 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맞아요. 것들을 좀 귀요미 후배 애교. 스타일 네 아. 이런 것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애교도 좀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정말 자기를 싫어하는 선배한테 가서 애교 떨면은. 혼나죠. 예, 아무튼 그런 눈치도 우리 후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사춘기에 자신의 생존 전략 두 번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춘기 시기라고 할지라도 선배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다라는 그런 되지 않는 가시가 되지 않는 생존 전략법 두 번째는요. 네. 고민을 하고 있고 우수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시절에는요. 내가 모든 고민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실함과 열정을 어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의 3년 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첫 번째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이때 3년 차는 아직 일에 대해서 완숙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야장창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면서도 또 일을 하고 나서 며칠 고민하면서 기획안을 내는 그런 김사원 스타일이 있고요. 열심히. 예. 예. 반대로 꼬박꼬박 정시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별 고민과 노력하지 않고 어떤 기획안을 그냥 선배에게 바로 제출하는 뭐 박사원의 어떤 3년 차가 있다라면 어느 분이 더 좋으시겠어요? 선배 입장이라면? 이왕이면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성실하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3년차 이내라면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차는 신입에서 약간 진도가 나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거기에서 잔꾀 부리는 후배보다는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는 성실함과 열정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그런 후배가 있다면 정말 예뻐해주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3년차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세 번째는 매너리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노하우보다는 노회어가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노회어? 네, 노회어. 왜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통한
도전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좀 다양한 일에 대한 시도를 하면서 타이밍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의 어떤 경험을 다양하게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버릇, 이런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피할 수 없는 이 직장인들의 사춘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는 뭐 빠져나오면은 추억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조직에서 3년차 정말 핸들링하기 너무 힘든 직장 생활 3년차인데요. 상사의 충고를 했을 때 건성으로 예, 이렇게 말하는 직장 생활 3년차들 정말 선배 입장에서는 별로 이 직장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선배가 이런 부분에 충고해주고 했을 때 공과 사를 좀 가려서 이걸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 뭔가 고쳐야 한다라는 어떤 습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충고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뭔가 좀 잘난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하기보다는 상사와 후배의 어떤 조력적인 역할로서 중간자의 역할로서 직장 생활에 모난 돌이 되지 않은 둥글둥글한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전매거진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할 텐데요. 먼저 사례로 알아보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여름철 응급 상황 대처법에 관한 올바른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